최근 하락장이 오긴 했지만 예전에 심하게 폭락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이 정도는 굉장히 약한 편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3월은 주식을 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보기 힘든 시장이라서 예외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만약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2018년 10월 같은 시장, 이런 시장이 한 번만 더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겨우 이 정도인데 흔들리는데, 만약에 이런 잔인한 폭락장이 온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며, 지금 2021년, 2022년이 아니더라도 23년, 24년 언젠가는 주기적으로 이런 폭락장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폭락장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주식은 상승장도 있고 폭락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돈 잃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끝없이 내려가고 있으며 최근 시장도 무너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4천만 원을 깡통 차고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실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걸 고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왜 돈을 잃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식은 정말 단순하게 접근하면서 또 유연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 알 수 없는 주식시장에서 똑똑한 분석으로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으면 AI랑 증권사 쪽에서 모든 돈을 쓸어 담았을 것이며,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매우 단순하게 움직이는 주식시장,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으로 돈 벌기 위해서는 너무 똑똑하지도 않고 단순함으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개인 투자자가 승산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돈을 잃는 이유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매매를 하기 때문인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시장이 무너지면서 큰 손해를 보셨겠지만, 그냥 처음부터 수익도 없이 손해본 것보다 더 억울한 게 뭐냐면, 분명히 최고점 찍을 때 몇 개월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전부 다 플러스였는데,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이너스가 크게 찍히신 분들이 심리적으로 더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걸 알지 못하면 시장이 무너질 때마다 똑같이 당할 수 있어서 지금이라도 깨우치고 급락장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분명히 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을 경험하고도 느끼는 게 없고 달라지는 게 없다면, 달라질 의지가 없다면 다음에 또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폭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또 이런 시장이 찾아올 것이며, 아무리 그 전에 운이 좋아서 돈을 벌어둔다 하더라도 이런 시장 한두 번만 맞으면 수익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한 방에 무너지는 매매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일단 투자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방법으로 매매하는 게 최고인데, 뭐 단타든 장기 투자든 간에 투자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둘 다 못한다고 쳤을 때 단타는 좀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날리는 것이고, 장기 투자는 서서히 피말리는 식으로 돈을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방법은 남이 단타를 잘하든 남이 장기 투자를 잘하든 간에 자신에게 맞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할 필요도 없이 정리매매, 잡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재미삼아서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발도 들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주식을 이때까지 하면서 정리매매 종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도박에 중독이 되면 나중에 큰 돈을 넣을 수도 있고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액으로 뭐 재미삼아서 한다 하더라도 그냥 발도 들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운이 좋아서 소액으로, 뭐 예를 들어서 소액으로 100만 원을 몇 배씩 먹었다 치면은 이게 재미가 들려서 그 다음에는 이런 안 좋은 매매만 하다가 한 방에
천만 원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단타가 도박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적리매매, 이런 말도 안 되는 매매는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도박의 끝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몇 배씩 오른 급등주 잡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주식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시즌 신풍 제약, 실적이 받쳐준다 하더라도 이 주식시장이 실적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주식은 없습니다. 시즌, 그리고 박셀 바이오, 지금도 계속해서 바닥을 파고 있으며 여기서 물리신 분들 크게 고생을 하고 있을 텐데, 이거 말고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거, 한국 BNC, 몇 배씩 오른 급등주는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첫 상승, 두 번째 상승까지는 유효하지만 그 뒤에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초단위로 단타를 빠르게 칠 게 아니고서는 고점에서는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7만원까지 갈 수 있었던 게 당연히 주포가 있었을 것이고, 제 생각이지만 주포는 그 주가의 분위기에 따라서 목표가가 분명히 실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목표가가 실시간으로 생각을 했을 때 목표가를 한 5만원으로 잡고선 5만원에서 반토막이 날 수도 있었고, 아니면 7만원이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서 10만원까지도 올린 다음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고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두 번째 놓치고 너무 많이 올랐으면, 단기간에 몇 배씩 올랐으면은 쳐다보지도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종목에 맞들리면 한 번, 두 번 성공, 세 번, 네 번 운이 좋아서 계속 성공하다가 단 한 번이라도 잘못 걸리면은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막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벌었다가 한 방에 5천, 1억 이렇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주식은 없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몇 배씩 오른 급등주 잡기. 좀 중요한 단어를 더 붙이자면 단기간에 몇 배씩 오른 급등주 잡기. 장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이 장기간, 주가가 한 방에 올라온 게 아니라 장기간 박스권을 걸치고 한 계단씩 올라온 이런 종목은 상관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따지고 보면은 완전 바닥에서 몇 배씩 올랐지만 이게 몇 년을 걸쳐가지고 오른 것이기 때문에 몇 배씩 오른 거 장기간에 걸쳤으면 상관없지만 단기간에 몇 배씩 오른 것은 무조건 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손해보신 분들이 세 번째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하지 않아서 상관없다고 하지만 세 번째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걸 모른 채 무작정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장기 투자도 정말 매력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투자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 타이밍이라 생각하는데, 무작정 최고점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가 좀 오랜 시간 동안 행보하다가 시세가 나오는 초기에 잡던가, 아니면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는 지수가 진짜 심할 정도로 신용장고와 같이 빠졌을 때, 그때 박앤세일 때 매수를 하던가. 제가 삼성전자를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6월 중순에 이쯤에 올려드렸습니다. 8만원 초반대, 한 8만 2천원쯤에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주가가 벌써 이렇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가가 이렇게 빠질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황금선 타고서 좀 안정이 되면서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저는 그때 8만 5천 원이라도 매수를 했을 겁니다. 분위기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았던 것이며, 만약에 여기서 분위기가 상승이고 그 상승 첫 출발이라면 분명히 잡았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인데 시장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2020년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주식시장은 기다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무조건 오르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강할 겁니다. 힘든 시간이 있어도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 언젠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3,300과 거리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지금 증시가 만약에 또 계단식으로 폭락해서
진짜 심하게 빠진다 해봤자 일단 3천에서 여러 번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고, 지지를 해주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빠져봤자 저는 2,700 정도에서는 더 빠지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가 많이 줄어들면은 빨리 매수하고 싶긴 하지만 증시가 막 제자리까지 돌아가는 게 아니라 2,700에서는 더 이상 빠지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감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는 좀 빠지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이번 영상에서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라는 걸 모른 채 무작정 고점에 매수하기,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기. 이 장기 투자라는 것은 정말 긴 주기로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주식을 보유하고 승부 보려는 그런 생각은 사람마다 다 똑같긴 한데 아마 모든 개인 투자자가 그럴 겁니다. 한국 사람 성격도 급하고 당장 결과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 없다면 어떤 종목이라도 빨리 찾아가지고 매수를 하고 싶을 겁니다. 기다릴 줄 모르고 투자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시장이 이렇게 올랐을 때 뭐 운 좋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뭐 5번, 10번 성공한다 하더라도 단 한 번만 무너지면은 끝입니다. 그동안 내가 1,000만 원, 1억, 2억 누적시켰어도 시장 한 번 이렇게 크게 무너지면은 끝입니다. 시장이 당장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2022년, 23년, 2024년 주식을 끊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시장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시장에서 돈을 잘 번다 하더라도 단타가 아니라면 시장을 이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장기에 투자하는 고수들도 시장이 무너지면 무조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눈치 빠르게 뭐 익절을 했다든지 발 빼는 게 아닌 이상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폭락장에서는 무조건 손해를 입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이 다 그럴 텐데 여기까지는 뭐 아무거나 사도 계속 수익이 나가지고 주식시장이 정말 괜찮은 곳이구나 생각을 하셨을 텐데, 뭐 공매도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저도 공매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매도가 뭐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에서 공매도가 심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아무리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매수가 꺼려질 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공매도가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1억, 2억 계속 벌어놔도 단 한 번만 잘못 걸리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은 멘탈 관리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벌었던 돈을 수익 실현하지 못하고 그게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그것만큼 미치는 게 없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손절도 잘 못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무 원칙도 조건도 없이 매매하기.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은 계속 수익을 좋게 쌌다가도 한 번만 실수해도 크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한 방에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며 몇 년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돈만 날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쏟았던 정성,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타격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이기기 힘들다는 말이 나와서 욕심을 버리고 크게는 못 벌어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